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까? 긴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 10년을 공부했죠. 35년 양당 독점 체제하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되어 왔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어제 있었던 첫 대선 TV 토론. 아직 시청률은 뭐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TV로 또 유튜브로 시청을 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이었는데 다 그러게요.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토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뭐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심상정이 대선에서 필요했는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긴 했다고 생각해요. 심상정이 왜 필요한가를 확인시켜드린 토론이었다. 네. 지금 사실 비호감 대선을 전략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서로 비호감 대선 만들어서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어제 임했어요. 네. 그러면 스스로 자평을 좀 해본다면 몇 점이나 스스로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아쉽죠. 기다리다가 네. 많은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네. 뭐 한 절반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절반밖에 못 하셨어요? 네네.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치 빼고 경제 외교 또 부동산 다 다루니까요. 예. 한 가지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네,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상대 후보가 논점 피하면은 그대로 이제 끝나버리는 식으로 됐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그러면 몇 점이요? 어제 다른 세 분 후보들은 기조가 같고 이제 저만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80점 주면 되지 않을까요? 몇 점이요? 한 80점 주면 되지 않을까요? 80점 정도. 그럼 상대 후보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뭐 거기까지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토론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씩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5년 전 토론보다 막무가내 토론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우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논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피해가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예. 확실하게 잡고 대화 나누기가 좀 어려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황당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제 이런 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52시간 이런 거 다 뭐 없애겠다 또는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또 노동 쪽에 관심이 많은 후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잡아 떼니까 이제 이번 토론을 계기로 노선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네. 말씀. 어제 토론을 조금 하나하나 따로 떼서 살펴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역시 대장동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대장동의 공범이십니까? 몰랐다면 무능인데 무능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마침 딱 돼가지고 답변은 못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장동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제 단군 일의 최대 공약 환수 사업이다. 이거 하나 하고
지역 투기 세력과 정치가 결탁한 대표적인 부패 적폐 사업이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후보가 내건 평가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배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재규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단군일의 최대 공익 사업이면은 저 김만기 씨 말 맞다나 이건 배임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늘 그런 기조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 초과이익 환수정 않는 거, 뭐 공사이익 사전에 확정한 거, 그거 불가피하고 최선이다. 그러면은 그분들 1조 가깝게 가져갈 돈 다 정당한 거고 화천대유하고 계약 맺은 것도 정당한 거고 특혜 준 거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투기 세력과 정치가 결탁했다. 그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뭐 그 하여튼 지금 부패해서 결국은 배임인데 내가 몰랐다 이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배임인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 수천억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 권한을 유동규 씨한테 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배임으로 확정이 되면 주주협약서가 무효가 돼서 이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조 단위의 그 불로소득을 예. 그 환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공적 권력을 민간 투기 세력이 마음대로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가 포섭되는 것도 몰랐다. 네, 네. 그리고 시장인데 최종 책임도 안 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고 윤 후보도 역시 대장동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시던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심상정 후보께서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분 김건희 네. 윤석열 부부가 모두 안희정 편이다. 여기에 대해 네. 사과하라 요구하셨어요. 잠깐 듣고 오죠.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네. 제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뭐 수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과는 만족하셨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김지은 씨를 만났는데 예. 실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제 미투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또 제도 이런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있을 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제명시키는 거 말고는 그 안에서는 다 옹호하고 두둔하고 또 2차 가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영전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 걸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성폭력에 대해서 제사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때 예.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사과를 요청. 그래서 이제 사과 요청 이거 질문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답변이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답변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그건 이제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이제 고통과 가해였기 때문에 피해가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네. 던진 네. 질문. 사과를 생방송 중에 이끌어내셨고 제가 놓친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질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사람한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네. 시간이 네. 부족해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저는 두 분한테는 열심히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한 분한테 질문하고 막판에 한 20초 남겨두고 이렇게
면피용으로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결국 이제 시간이 부족했던 게 좀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근데 네. 어제 다소 의외였던 건 배우자 논란이 크게 다뤄질 줄 알았는데 심 후보님이 그 안희정 전 지사 건 사과 요청한 거 외에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어요. 뭐 김건희 씨 녹취록 내용이라든지 김혜경 씨의 그 의전 논란이라든지 이거는 후보들끼리 하지 말자고 뭐 합의를 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두 분은 뭐 서로 상년 아니겠습니까? 아, 건드려봐야 이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진흙탕 공방 될 거니까 이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후보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후보 당사자들 검증할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토론, 법정 토론 3번은 뭐 의무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있을 토론에선 언급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뭐 분리하면은 뭐든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예.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과하고 수사받을 게 있으면 받고 좀 그렇게 공인답게 좀 국민에게 그 의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론에서는 이제 후보 당사자들 검증과 정책 비전, 국민을 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 토론에선 얘기가 안 나왔지만 요 며칠 사이에 새롭게 불거진 게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그 의전 관련된 논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이제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이제 당사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그렇게 공직자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 심부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갑질인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법적인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근데 김혜경 씨는 사적으로 친한 사람 조력을 받는다 하고 내가 받은 건데 공과사 구분 못한. 그거는 이제 말이 아니죠. 그 정확하게 사무관이라는 공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공직을 이용해서 조력을 받았는데 그걸 사인관계라고 하면 안 되죠. 딱 근무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오늘 토론 마치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있을 토론 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저도요. 네네. 그리고 저도요. 이제 사자 토론하고 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하는 토론이 아니라 순회 토론, 양자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토론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환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